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와 청양에 시간당 최대 110mm가 넘는 물폭탄이 내렸습니다. 각종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서해안에서 유입된 비구름대가 계룡산 인근에 오래 머물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는 내일도 내린다는 예보여서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우가 지나간 부여군 은산면의 한 주택. 바로 옆 하천 범람으로 온 집안이 흙으로 가득 차 쑥대밭이 됐고 대민 지원을 나온 32사단 장병들이 토사를 치어내지만 역부족입니다. 저 의자 위에가 뚝뚝 올라섰어 저기야. 근데 내가 혼자 잘못해 발 삐끗었다는 나도 떠나가게 생겼는데 물이 아주 많아서. 수확을 앞둔 벼가 있어야 할 눈은 흙탕물에 잠겨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일대 논이 모두 물에 잠겨 이처럼 커다란 호수가 됐습니다. 인근 멜론 비닐하우스도 피해를 입긴 마찬가지입니다. 추석 대목을 맞아 출하를 앞두고 있던 농민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수확하려면 열흘 남았는데 이게 오늘 하루만 물을 안 줘도 이게 다 죽기 때문에. 2명이 실종되고 주택과 공공시설 등 50여 채의 건물이 침수된 이번 폭우. 지난밤 충청권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가운데 부여 176, 청양 186, 보령 114, 예산 97mm 등 충남 중부 지역에서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 1시쯤 부여에서는 시간당 110.6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999년 9월 10일 116mm 이후 부여에서 역대 두 번째 많은 시간당 강수량입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에서 육지로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습한 공기가 충남 서해안으로 들어온 뒤 계룡산 인근에 머물면서 집중호우로 이어졌다고 설명합니다. 다량의 수증기가 충남 서해안으로 유입되며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해 부여와 청양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이동 속도까지 느려 총 누적 강수량도 많았습니다. 비는 아직 끝나지 않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 충남 북부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낮까지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까지 더 내리겠다며 추가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기습폭우가 내린 부여에선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물살에 휩쓸려 실종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11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주택이 매몰돼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면서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차 앞면 유리가 완전히 깨져 있고 겉면은 박살난 채 다리 밑에 껴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이 화물차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 등 2명은 차가 물에 떠내려간다는 신고를 한 뒤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 군 등 300여 명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밤사이 충남엔 최대 시간당 11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인근 마을엔 토사가 무너져 내려 소 3마리가 파묻혀 폐사했습니다. 산에서는 거대한 돌덩이가 굴러와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옆 민가는 지붕이 무너졌고 흙더미가 널브러진 살림살이와 뒤엉켜 집의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듭니다. 나와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안 열어줘요. 주방에 나오려고 하니까 안 열지길래 그 애들이 그랬다. 할머니 창문 나가자고 여기. 갑작스런 폭우로 주민들은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하천물이 범람해 이 다리는 풀과 나무가 뒤엉켜 깊게 박혔습니다. 하천 바로 옆 치킨집은 바닥이 온통 진흙으로 가득합니다. 문은 뜯겨나갔고 흙탕물에 식탁과 의자, 냉장고가 모두 젖어 영업은 꿈도 꾸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지금 미치를 못하지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돼갖고 냉장고도 없지 이제 못하지. 부여와 청양, 보령, 공주 등 충남에 집중된 비로 피해 신고는 389건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도로가 유실되고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57건의 시설과 논밭, 과수원 등 345.6헥타르에 이르는 농경지가 비 피해를 받고 90여 명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대전과 충남을 잇따라 방문하며 충청권 당심 잡기에 힘을 쏟은 가운데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대전 세종 충남북 당대표 선거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에서 70%대 득표를 이어가며 누적 73.28%로 압도적 1위를 이어갔습니다. 2위인 박용진 후보는 누적 19.9%였으며 강훈식 후보는 지역구가 있는 충남에서 17.3%를 기록했지만 누적 집계는 6.8%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1차 여론조사도 발표됐는데 이재명 79.6%, 박용진 16.9%, 강훈식 3.3%였습니다. 앞서 합동연설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가균형 발전은 이제 지방에 대한 시혜나 지원이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지지를 호소했고 강훈식 후보는 민주당을 젊은 정당으로 이끌어 충청의 운명을 바꾸고 충청을 민주당의 지지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당이 지난 5년간 서민과 중산층, 청년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준 것이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민주적인 민주당을 강조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전 세종 충남시도당이 신임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17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 대전시당 위원장엔 황운하 의원이 정기현 전 시의원과의 대결 끝에 신임 시당 위원장으로 뽑혔고 단독으로 출마한 세동시장 위원장과 충남도당 위원장엔 홍성국 의원과 복기왕 아산갑 지역위원장이 확정됐습니다. 이들 신임 시도당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차기 총선을 지휘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여름철에도 에어컨 사용 등으로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열과 두통이 와도 감기 객권이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같은 증상이 계속된다면 뇌수막염에 걸린 건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초기엔 감기와 비슷하지만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뇌수막염에 대해 김종엽 개건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다 드셨어요? 최근 두통과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난 직장인 김모 씨. 처음엔 코로나19가 의심돼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을 판정받았습니다. 이후 여름철 감기했거니 상비약까지 먹었지만 증상은 악화했고 결국 급하게 찾은 응급실에서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수막염이란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막에 염증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초기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뇌수막염 초기에는 감기 증상과 비슷해서 감기로 좀 오인될 수가 있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목이 뻣뻣한 게 느껴지시면서 두통이 더 심해지신다면 의심을 더 해볼 수 있습니다. 뇌수막염은 감염 원인에 따라 크게 바이러스성과 세균성으로 나뉘는데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특별한 치료 없이 증상 완화요법을 통해 1, 2주 안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균성 뇌수막염의 경우 초기 증상은 바이러스성과 비슷하지만 뇌 손상과 청력 상실과 같은 신경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치사율도 10에서 30%에 달해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세균성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빠른 진단이 중요하고 병원에 오셔서 항생제가 빨리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병원에 오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반드시 입원해 항생제 치료를 받고 증상이 없어진 다음에도 감염된 척수액이 깨끗해질 때까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철저한 예방으로 침과 가래 같은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염이 많은 만큼 개인 위생을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뇌수막염이 유행하는 여름철엔 외출 후 손발을 깨끗이 씻고 발열 발진 환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TJB 닥터리포트 김종엽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760명으로 전날보다 소폭 늘면서 엿새째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전은 전날보다 210명 늘면서 4,112명이 확진됐고 충남도 300여 명 증가해 5,59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종은 어제보다 소폭 줄면서 1,049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충남에서 2명 늘었고 대전과 세종은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3분쯤 홍성군 금마면 송암리의 한 목조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90제곱미터와 가재도구 등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